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오늘 아침은 조금 좀, 그렇죠. 미국 쪽, 증시가 조금은 좀 꺼름직한,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뭐, 지수 자체가 얼마 오르고 얼마 빠지고 이게 꺼름직한 게 아니라요. 저 막판에 좀 급락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막판에 급락한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막판에 급락한 이유였었죠. 하나는 캘리포니아 쪽에서 그 실내 적객 시설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을 재봉쇄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좀 계속 좀 이 경제 봉쇄를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이제 뭐 트럼프도 몇 달 안 남았죠. 뭐 11월이면 대선이니까 몇 달 안 남은 상태에서 또 트럼프가 지금 뭐 인기가 높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지사들이 이제 말을 잘 안 듣죠. 트럼프가 뭐 좀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도 원래 뭐 저 주지사가 뭐 그 대통령의 명령에 따르는 그런 건 아니지만요. 어쨌거나 정책 공조를 하려고 하는데 자 뭐 이제는 레임덕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나올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레임덕 현상이라기보다는 그쵸 뭐 주지사는 그 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뭐 그런 쪽에서 이 캘리포니아 쪽에서 그 적객시설 실내 적객시설에 대한 재봉쇄를 들어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가장 큰 좀 악재로 작용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폼페이오죠. 폼페이오가 중국 쪽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해상어로 활동을 하는 거 이거는 다 불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중 간의 그 마찰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좀 커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뭐 호재도 있긴 있었습니다. 호재도 있긴 있었는데 그 호재는 지금 화이자하고 바이오엔테크가 그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백신이 패스트 트랙으로 FDA가 이 개발 중인 백신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했다라는 뭐 이런 소식들 뭐 이런 게 좀 호재도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장중에 처음에 좀 많이 이렇게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그 지난 주말에 저 캘리포니아란다. 그 렘데시비르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만든 약, 이 렘데시비르가 그 뭐 저 사망률을 40%를 줄여줬다라는 뭐 그런 소식들도 있었고 또 백신에 대한 소식도 있었고 자 요런 걸로 인해서 처음에는 탄력받아서 좋은 모습이 나왔어요. 그랬다가 뭐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악재들 뭐 요런 것들로 인해서 막판에 급격하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종목군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밀렸죠. 저 테슬라가 장중에 16% 이상 올랐었습니다. 장중에 16% 이상 올랐다가 이게 막판에 그냥 투매가 쏟아져 버렸어요. 뭐 묻지마식으로 투매가 쏟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마이너스 3.2% 정도로 끝났습니다. 자 플러스 16%에서 마이너스 3.2%. 자 그러면 그 거래량도 상당히 좀 많이 실린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저 가장 강하게 치고 나갔던 테슬라가 일단 한번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것들 기술주들 위주 이런 것들도 상당폭 좀 밀리는 뭐 3% 4%씩 이렇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자 시장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빅스 지수가 지금 뭐 화면을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이쪽 PC에는 저 빅스 지수 나오는 그 화면이 없어요. 자 근데 빅스 지수가 17.9%나 올랐습니다. 빅스 지수가 오늘 저 17.96%나 올라와서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빅스가 지금 32.19 정도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이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공포 지수라는 겁니다. 공포 지수라는 건데 시장에 공포감이 얼마나 좀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그런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는 좀 이따가 저 미국 차트를 보면서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꺼름직합니다. 좀 꺼름직한데 일단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움직임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홍콩 이쪽이 뭐 중국이 1.77% 정도 상승 마감, 그다음 홍콩이 0.17%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자, 표면적으로는 색깔로만 보면 혼조죠. 다우가 0.04% 정도 상승, S&P 500이 0.94% 정도 하락, 나스닥이 2.13% 정도 하락했는데요. 자, 뭐 색깔만 보면 빨갛고 파랗고 뭐 이런 색인데 내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대부분 종목이 장중에 굉장히 좋았다가 쭉 밀려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7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장중 움직임 한번 짚어볼게요. 자, 나스닥 10분봉입니다. 나스닥 10분봉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 초반에는 갭으로 좀 상승 출발했어요. 상승 출발했다가 쭉 이렇게 저 상승세를 그냥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하지만 밀렸다가 살짝 반등 나왔다가 장 후반 들어서는 완전히 폭포수죠. 그냥 뭐 악소리도 못하고 그냥 쭉 밀려나는 모습인데 이 과정에서 나온 게 뭐 기술주들 다 좀 밀리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플러스 16%에서 마이너스 3.2% 정도 그까지 하락했고, 아마존,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 왔던 그런 것들이 다 밀렸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종목 그동안 못 올랐던 거 그런 건 오른 건 아니에요. 다른 것들이, 다른 것들도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게 빠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일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금 좀 캔들 상에서는 조금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자, 상당 기간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고점에서 장대 음선으로 두들겨 맞았죠. 고점에서 장대 음선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거기다가 거래량까지 실려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거는 야, 시장은 조금 좀 고생을, 미국 저항 같은 경우도 조금 고생을 시킬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겁니다. 또 제가 엊그저께 카카오를 올려드리면서 그 이격도에 대한 것들 잠깐 말씀드렸었죠. 이격도 자체가 상당히 좀 넓어요. 자, 나스닥 기준으로 60이평선하고 주가, 22평선하고 주가, 뭐 오늘 좀 빠져갖고 20선하고는 거리가 조금 좁혀지긴 좁혀졌지만요. 자, 하지만 뭐 아직도 조금 이게 이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 이격을 축소시키고 뭐 그런 과정에서 조금 조정들 뭐 이런 것들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뭐 그냥 뚝 부러지는 그런 시장이 나올 것이냐? 그건 아닐 거예요. 자, 우리 여러 번 봐왔잖아요. 시장이 조금만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미국 정부에서 나서죠. 연준에서도 또 나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은 흔들릴 수는 있어요. 뭐 일시적으로 이 올라오고 있는 21일 이평선 이거를 붕괴를 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붕괴시킬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걸 붕괴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쵸? 자, 이 22평선 자체가 추세가 워낙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 속에서 주가는 깬다고 하더라도 되돌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좀 고생을 시킬 거를 대비를 하시되 뭐 완전히 장이 끝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 그건 좀 곤란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나스닥 일봉을 좀 봤고요. 자, 뭐 그러면 미국 시장 뉴스들 뭐 이런 것들도 간략하게 살펴봤으니까 국내 증시 수급 동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수급 동향 들어가기 전에 오늘 문 대통령께서
한국형 뉴딜 관련된 발표가 있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 한국형 뉴딜 발표가 나게 되면요, 이거는 재료 노출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동안 상승폭 굉장히 컸던 그런 종목군들 있죠. 뭐 그린 뉴딜 관련해 갖고 뭐 저런 것들 풍력, 그 다음에 뭐 수소차, 전기차 이런 쪽들, 이런 것들,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는 제로 노출로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장에 또 이 관련주들이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도 관찰이 됐었죠. 자, 그래서 뭐 그린 뉴딜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 뭐 신규로 매수하실, 지금 오늘 당장 그걸 발표한다고 신규로 매수를 들어가고 그런 행동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일단은 조금 지켜보다 보면 뭐 이쪽도 지금 뭐 이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재료 노출이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조금 기다려보면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이런 쪽은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 그쵸? 청정에너지 이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서 올려 드릴 생각인데, 제가 전에 조 바이든 관련된 그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 이 그린 에너지, 환경산업 쪽, 이런 쪽들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이든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 목이 아침에 이게 목이 좀 많이 잠겨서 물을 마시면서 하는데요. 약간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끝났다라는 건 아니고요. 오늘 발표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노리려면 그 매물 나오는 거, 그거를 보고 거기서 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 거기서 또 적당한 자리를 노려서 들어가는 게, 그게 현명한 투자입니다. 자, 이 발표 나오는데 여기서 쫓아가는 그런 분들은 안 계셨으면 하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자, 수급 동향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개인 투자자가 2,900억 정도를 팔았고요. 외국인들이 1,000억 정도를 샀습니다. 기관이 2,000억 정도를 또 팔았네요. 자, 뭐 코스피 시장 수급은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기관 외국인들 매수를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 굉장히 얕게 잘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반대네요. 개인 투자자가 870억 정도를 샀고 외국인이 456억을 팔았고 기관이 247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자, 선물 시장의 동향을 짚어보면 선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그런 수급 동향은 없었어요. 개인 투자자가 약 83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800억 정도를 샀고요. 기관이 763억을 팔았습니다. 뭐 선물 시장에서 이 규모가 제일 큰 게 외국인들이 800억 정도를 샀는데, 선물 시장에서 800억이면 이거 뒤집으려면 1분이면 뒤집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수급 갖고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그 정도의 수급입니다. 자, 옵션 시장 한번 짚어볼게요. 자, 옵션 쪽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는 큰 뭐 그런 동향이 없었어요. 엊그저께 외국인들 금융투자 전부 다 콜옵션 쪽에서 매수를 했었죠. 어제 시장이 좀 강하게 좀 올라가니까 이들은 외국인이나 금융투자나 일부 차익 실현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콜옵션 쪽에서는. 자, 풋옵션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1억 정도를 매수를 하고 금융투자가 19억 정도를 매수를 했죠. 자, 그래서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계속 조금 아래쪽으로 시장 조정받는 그 풋옵션 쪽을 조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콜옵션 쪽에서는 조금 매도를 했는데 그래도 뭐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양매수니까 콜옵션도 사고, 누적으로 보면 양매수니까요. 콜옵션도 사고 풋옵션도 사고 뭐 그런 모습이에요. 누적으로는 어제만 요렇게 움직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저 HTS 차트를 보면서
자, 투자 전략 또 세워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코스피 시장 10분봉을 보면서 먼저 흐름부터 조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좋았어요. 어제는 갭으로 좀 이렇게 떠서 시작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아침에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은 조금 매수가 이어지고 있었죠. 엊그저께는 팔았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좀 매수를 이렇게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도 매수를 했는데 기관들은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다가 장 후반으로 가니까 기관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으니까 기관들은 또다시 장중에는 순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뭐 나무랄 데 없이 굉장히 강한 좋은 시장이 나왔는데요. 아마 이런 움직임이 나온 게 뭐 그런 기대감들이었을 겁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었죠. 그걸 반영하느라고 저 미국 나스닥 선물하고 뭐 저는 다 봅니다만 S&P 선물, 다우 선물 다 봅니다만 그 3대 지수 미증시 선물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죠. 그리고 중국 시장이 또 하루 만에 상승세로 복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중국 시장 쪽도 어제 1.77% 정도나 올라왔으니까요. 자, 중국 시장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미국 나스닥 선물 괜찮은 모습 나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요. 거기다가 오늘 그 문 대통령께서 발표하실 한국형 뉴딜 관련되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있었죠, 어제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강하게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봉을 한번 보면서 또 투자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좀 중요한 그런 날이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시작잖아요. 이 미증시 선물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미증시 선물들을 좀 보시고, 미국 쪽 선물이 조금 좀 플러스로 강하게 이렇게, 좀 올라와 준다라면, 특히 나스닥 선물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뭐 장 초반에 조금 고생을 시키고 말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겠지만요. 자, 이게 장중에 좀 이 미증시 선물이 조금 마이너스권을 기록하고 그러면 고생 좀 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장. 자, 근데 그보다 조금 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계속 좀 드렸었죠. 2130이었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지금은 21평선 자체가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2140포인트 정도의 21 이동 평균선이 위치하고 있어요. 자, 지금 오늘 2186포인트니까요. 이 2140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40포인트를 좀 깨지 않으면 그 계속 상승하려는 상승시도 뭐 이런 부분들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요거를 만약에 깨면 조금 2000포인트대 중반 정도 그쯤까지도 열려있는 그런 자리가 뭐 지금 현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조금 오늘 장 시작 전이나 장중이나 그때 살펴보셔야 될 게 미국 나스닥 선물 뭐 이런 부분들 잘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거고요. 자, 중간에 장중에는 이 지수가 2140포인트를 깨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린 뉴딜 관련돼서 뭐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오른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지금 뭐 오늘 들어간다라는 건 그거는 욕심입니다. 그거는 과한 욕심이니까. 자, 뭐 나중에 또 이게 재료 노출로 인식이 되고 그러면 주가가 조정을 좀 받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선에선가는 또 지지를 받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종목별로요. 자, 그렇게 되면 그 한국형 뉴딜 관련되는 것들은 고럴 때 노리셔야 돼요. 자,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있죠. 주식은 쌀 때 사야 됩니다. 주식은 쌀 때 사야 갑작스럽게 뭐 이 시장에 대한 충격이 와도 충분히 조금 뭐 정리를 하거나
그럴 만한 여유가 있는 거지. 자, 저 위에 올라갔을 때 그냥 쫓아가 보면요. 뭐, 이게, 좀 주가가 빠지면 나중에 더 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갑니까, 어디? 막 흔들어대면서 가지. 그러면 도저히 못 버티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챙겨보시고요. 뭐, 한국형 뉴딜, 뭐, 요런 것들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 뭐, 오늘은 쫓아가지 마시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차분하게 찬찬히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결국은 이런 쪽에서 될 거예요. 이런 쪽에서 될 거지만, 며칠을 견디기 힘들잖아요. 며칠을 견디기 힘든데, 뭐, 조정이 조금, 조정폭도 오른 폭이 있기 때문에 조정폭도 깊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련되는 것들은. 자, 그래서 조금 차분하게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